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504만원이고요. 1504만원요. 1504만원 해서 마이너스 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 방송할 때 제가 웬만하면 그 수익 나는 장세 이렇게 써놨는데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군요. 시장이 좋았는데 또 손실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참 그 전에 공지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또 제가 면접 보러 나가거든요. 이제 다 됐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원래 그 1월달에 시작할 때 2월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씩 수익 나오면 전업으로 계속 할 수 있겠다. 이거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 이제 구독자가 많이 돼가지고 유튜브 수익으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으면 뭐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둘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구독자는 5천명을 넘기지 못했고 수익은 지금 전체 토탈 수익이 플러스 4만원이죠. 이 4만원으로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러 면접 보러 가야 됩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접 오라고 전화 오니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전화까지 줬는데요. 가서 또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4시에 면접 보러 나가야 되니까 한 3시 좀 넘어서 나가야 되겠죠. 좀 일찍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갔다 와서 늦더라도 그냥 뭐 잔고 정도 알려드리는 정도로 간략하게 그냥 조금 방송을 늦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접 보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좀 늦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끝날 때도 다 돼가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진짜 즐기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을 다 잃어버리면 스트레스가 심하겠지만 잃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 때는 한 달에 한 150 정도로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 벌어도 된다. 왜냐면 이제 일자리를 구하면 되니까요. 일자리 구하고 이건 부업으로 하면 뭐 중장기 투자로 해가지고 우량주 딱 잡아갖고 이렇게 시장 좋을 때만 쭉 매수해 놓고 뭐 한 일주일 뒤에나 한 달 뒤에 결과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는 즐길 수 있는 투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장고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안 받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 잔고 오늘 손실 마감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5%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이 수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마 CPI 발표가 있지 싶은데요. CPI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약간 함정이 있죠.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좋게 나와버렸을 경우에 돌발 악재가 되어가지고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는 대충 맞추더라고요. 뭐 한 0.12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봤는데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전부 다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6월 달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된다 이러면 긴축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계속 눌렸는데 그 부분에 악재가 해소됐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악재만 없으면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량주 매수해가 홀딩하면 웬만하면 수익 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손실 난 건 우량주 쪽이 아니고 테마주 쪽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마가 안 움직이면 그 수익이 안 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손실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건 뭐 제가 선택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272원입니다. 이게 이것도 해석하는 게 방송 들으면서 해석하는 게 조금 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1300 뭐 한 50원 이렇게 있다가 1270원대 되면은 환차익이 생기니까요. 환차익 때문에 외국인들이 달러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내일 뭐 단타로 그냥 한 2, 3일 투자하고 그냥 가버릴 것 같으면 환율이 좋아졌으니까 환차익이 생겼다 챙기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계속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환율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흐름이 지금 1300원대에 있다가 1300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죠.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약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72원까지 오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대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200원대 초반까지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해 버리게 되면 1200원대 초반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1270원대 주식을 사놓으면 주가가 변동 안 하더라도 1200원이 되면 72원의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상이 1200원대로 갈 것 같으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를 1100억을 매수를 했고 코스닥을 20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한 490억 정도 매수했고 콜로는 135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선물 매도를 외국인이 8천억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이 약간 좀 스텝이 꼬였을 겁니다. 미증시가 상승 못할 줄 알고 이제 삼성전자를 좀 이익 실현하려고 삼성전자 팔면 내려가니까 그래서 선물 매도를 미리 쳐놨는데 이게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내려온다는 거죠. 안 내려오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외국인 어떻게 했나 볼까요? 다시 샀죠. 팔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 매도해 놨던 거는 길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약간 매도 포지션으로 잡다가 방향이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매수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예상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보면 1.25% 올라갔죠. 이건 에코프로가 급등하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요. 역시 에코프로는 국민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큰 손을 비롯해서 하여튼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이거 80만원대 근처에 갔을 때 여기 하나증권인가 레포트 작성하신 분 이름이 거기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여기서 뭡니까 이 에코프로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 80만원 너무 높다. 그래서 예상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냐면 35만원인가 잡았을 거예요. 반토막을 잡았습니다. 그냥 40만원 정도 잡았던가. 그러니까 80만원 가 있는 종목을 목표 주가 40만원으로 이렇게 반토막 나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참 보면 대단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악재를 딛고 그리고 또 대주주 구속되는 것까지 약재를 다 딛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2차전지 에코프로는 무조건 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한 요 정도 내려오면 에코프로 나도 기념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오르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2차전지는 기회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강했고 이거 강하게 올라가면 코스닥이 강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얼마 안 올랐는데 0.3%밖에 안 올랐는데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매매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조짐이 딱 보이죠. 여기서 보이면 어쨌거나 이걸
따라가려고 나도 그냥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가면 막 기를 쓰고 매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쫙 올라가면 아, 이 종목 가진 사람들은 돈 벌어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쿨하게 올라갔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나는 이거 여기서 난 돈 주고 못 산다 이거는 여기서 밑에 내려 여기 정도면 또 모르겠지만 여기서 난 못 산다 이러고 이제 다른 사람 뭐 먹도록 그냥 구경하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봤던 게 특양산업도 오늘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올라가는 것 쭉 여기서 쭉 올라가길래 옛날 같으면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 그러고 요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잡습니다. 잡아갖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니까 덕양사람 잡은 사람 좋겠네. 일봉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잡은 사람 좋겠네 이러고 가만 놔뒀는데 뒤로 찔찔찔 밀려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태깅 비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또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 요겁니다. 일진전기 요거를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이익 실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버려가지고 요걸 놓쳐버렸는데 계속 잡으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재룡전기하고 이 변압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변압기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수출 실적 보고 데이터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재룡전기가 대장격이었는데 요게 어제 확 밀려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스텝이 꼬였습니다. 재룡전기가 대장인데 밀렸으니까 재룡전기 올라갈 때까지는 일진전기도 안 가고 기다리겠지 생각했는데 재룡전기는 이제 워낙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고 비싼 종목이고 일진전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땡겨 올릴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올라가버리고 요건 솔직히 좀 아까웠습니다. 아침에 못 잡은 게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 좀 나왔고요. 그 다음 뭐 이런 거는 이 아이크래프트는 엔비디어 무슨 카드인가 뭐 부품을 어디에 공급하기로 했다 몇백억치 그 뉴스 나오고 바로 강하게 상승해 버렸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뭐 뒤도 안 들어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때 장난쳤던 사람들이 여기서 가짜 뉴스 터뜨려 놓고 쭉 뺐는데 얘들이 세력이 다시 또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제가 한번 잡아갖고 이익 실현했던 종목이라서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잡아갖고 요 상한가에서 팔고 밀렸던 그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다시 하다가 놔뒀는데 이런 돌발 뉴스 나오고 올라가 본 거는 못 잡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또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이 종목요. 제가 노리던 종목인데 백광산업이요. 이거 여기서부터 계속 노렸는데 자꾸 올라가 버리길래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못 들어갔죠. 그리고 눌리길래 이제 눌리면 잡아야지 했는데 또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 또 좀 밑에서 잡고 싶었는데 눌리 계속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쭉 올라가길래 와 이게 무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딨나 싶고 이제 얘는 너는 포기다 이러고 이제 잘 가라 그러고 이제 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갑자기 두두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무슨 횡령인지 뭔지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여위에서 아래로 보면 오늘 엄청나게 차이 날 겁니다. 이거 제 기억에 한 20% 가까이 올라가지 싶은데 2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5% 가버리면 이게 한 체감적으로 한 50% 정도까지 그건 반토막 수준까지 빠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맞나요? 8천이죠. 2820년 거의 한 50%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 수준의 손실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건 이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거 만약 제가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갔다면 순식간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쭉 빠지면 왜 빠지지 그러고 뉴스 찾아보면 여기까지 가버리죠. 그 다음 이제 손절하면 여기 손절돼 버리는 그래서 큰 손실 볼 뻔했는데 안 잡아서 천만 다행이었다. 뭐 이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거는 얘도 아마 2차전지 할 때 주로 움직였던 종목 같은데 여튼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냥 잘 갔다 이러고 이제 급등하면 갈려면 가라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합니다. 쉽게. 그래서 대충 오늘 그런 식으로 흘러갔고 오늘도 여전히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대장격인 에코프로 BM 야 이수 스페셜티 이 종목은
분할 상장하고 나서 이수화학은 못 가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이 종목이 지금 첫날 재상장 첫날 83,000원 시작해서 10만원 상한가까지 10만원이라고 치고 지금 4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네요. 이건 뭐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가니까 이것도 정말 뭐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뭐 삼알미늄도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고 시장이 좀 그쪽이 강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장이 그랬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거 제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다섯 개, 그 다음에 그 소금 관련해서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7종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 뭐죠, 조선 관련주 성광밴드를 잡았는데요. 이 종목 안 되네요. 이 종목도 세력이 좀 더티해 가지고 시장이 좋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누르고 나면 제가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여기쯤에서 이거 못 올라가길래 여기서 정리해 버렸습니다. 거의 뭐 한 만원 정도인가 손실 보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누르면 끝까지 누르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하게 나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선주들이 오늘 별로 못 올라가잖아요. 막 급하게 뭐 하락한 것도 아니고 HSD 엔진 뭐 0.21% 빠지고 이랬는데 안 좋다 싶으면 계속 팝니다. 팔아가지고 밑으로 계속 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빼놓고 올라갈 땐 또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흐름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가 살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했습니다. 저 종목은 손절했습니다. 바로 한 만원 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한 거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건 관련한 주 삼부토건이 대장으로 계속 움직였는데 이게 투자 경고인가 뭔가 지금 거의 뭐 돼있지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도 올라가기 상당히 벅찬 상태입니다. 그 이 삼부토건을 제가 그것도 여기서도 한 번쯤 제가 30만원 정도인가 매수를 한번 했었는데 눌릴 때 손절했었습니다. 이날이었지 싶은데 손절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까지 매매하면서 조금 잘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조정받으면 매수해갖고 홀딩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손절해보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불과 몇천원 손실이었는데 손절해보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부토건이 대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거는. 그 다음 이제 뒤에 따라가는 게 SY인데 단일가 한번 볼까요? 삼부토건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쉬고 있는 거고 그 다음 SY는 뭐 그렇게 오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한번 위로 한번 쏴줄만 한데 이 종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판넬 쪽이잖아요. 뭐죠, 임시 건물 짓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거기 현지 어떤 업체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거기 공장만 지으면 대박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하면은 지금 건물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워낙 많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대박은 맞는데, 아직까지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뉴스, MOU 뉴스 나오고 나서 여기 기업 떠갖고 쭉 눌러버렸는데요. 그러니까 5,000원대부터 밀어가지고 4,000원 밑으로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3,800원까지 갔을 겁니다, 이거. 밀어버리니까, 여기서 당해가지고 손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들어갔다가 반등 나올 줄 알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방향 돌리는 거 보고 여기서 1390원대인가 여기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해 갖고 지금 제가 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놨는데 지금 7% 정도 수익 나 있죠. 제가 잡은 게 평균 단가가 4,122원입니다. 4,122원이니까 제 평단가가 요쯤 되겠네요. 여기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갖고 300만원치를 잡으니까 평단가는 약간 올라왔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무슨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은데 종전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불안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약간만 꺾이는 느낌이 들면 이 당했던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팝니다 그냥.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여기서 아침부터 쭉 눌렀는데 방향을 돌렸죠. 돌려가지고 쭉 당겨 올리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아침에 쭉 내려가면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쭉 내려갑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려가면 그 음봉 크게 빠질까 싶어가지고 막 손절하죠. 손절하고 쭉 빠졌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돌리면 이제 계속 기다립니다. 이제 여기서는 못 들어가죠. 왜냐면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쭉 빼올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잘못 팔았다 하고 이제 다시 살 겁니다. 매수가 막 들어올 겁니다. 매수 들어오면 그 힘으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매수 다 끝나고 나면 가만히 놔두면 다시 또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조금 내려가면 쭉 빠져버리고 덜 올렸다가 조금 빠지면 확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쭉 빠지고 나서 여기서 다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징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이게 이제 외국인이 48만 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팔아버리면 오래 나는데 외국인이 다 팔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요 물량이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외국인이 다시 또 조금 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요게 또 걸리죠. 왜냐면 외국인 20만 주 어제 팔고 오늘 23만 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팔고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일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못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은 재건 관련한, 그러니까 종전 관련한 뉴스가 뜨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 뉴스 나오기 전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달고 위아래 급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추격 매수 웬만하면 안 하고 빠져도 그냥 뭐 손절 안 하고 그냥 제 평단가가 여기니까 제 평단가 한 4,000원까지도 괜찮을 겁니다. 이거 더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익 나 있는 상태니까 그냥 느긋하게 보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데모하고 현대부다임은 원조 이거 그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원조인데요. 지금 삼부 토건하고 SY 쪽으로 지금 뭡니까 대장주로 뺏겨버려 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보시면 오늘 좀 올라가려 그러다가 뒤로 밀려버렸고 현대부다임도 와 이걸 진짜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으로 볼게요. 아침에 삼부 토건하고 SY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팝니다.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팝니다. 그럼 팔아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쭉 내려가죠. 한 1% 올라갔다가 1% 빠질 동안에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매수세가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데모도 마찬가지 1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화 엔지니어링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철도 관련한 부분인데요. 좀 좋게 봤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오늘부터 16일까지 국제철도협력기구 무슨 장관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관회의에 우크라이나 쪽 장관도 오고 러시아 장관도 오고 폴란드 장관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폴란드의 이 도화엔지니어링이 뭐 철도 건설이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온 김에 또 뭔가 한 건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은근히 기대하면서 이제 홀딩 했었습니다. 얘도 비중이 지금 300만 원이거든요.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고 이제 딱 줄 거놓고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딱 해놨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뉴스는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도엔지니어링은 그냥 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니까 그냥 계속 가져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3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유신은 뭐 특별히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고 딴 거 잡을 종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300만 원 잡았는데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32,600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 팔고 그냥 있었는데 결국은 하락해 버리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괜히 욕심부리다가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조금 팔아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3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이쪽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전 뉴스 떠버리면 SY부터 해갖고 지금 뭐 급등할 종목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기만 따라 이러고 이제 노리고 있는 상태고요.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쪽에 제가 봤을 때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요충지대의 마을을 3개까지 점령했다 그랬는데 회복했다 그랬는데 오늘 낮에는 보니까 7개 회복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징계가 나오는 자리가
지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도 같은 경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그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크림 반도로 연결되는 그쪽에 점령을 쭉 해놨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고 나오는 자리가 그 거의 크림 반도하고 러시아 쪽하고 쭉 길게 연결된 요 중간쯤 여기를 잘라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딱 잘라버리면 이 크림 반도가 고립돼 버리는 요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내려와 갖고 돌리면 그 유명한 곳 있죠. 거기 지금 뭡니까 러시아가 많이 밀고 들어왔던 지명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집 막 그 격전 일어나고 있는 그거 이렇게 둘러살 수도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자포리자 원전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 러시아가 잘못하다가는 이 지금 밀고 들어온 땅보다도 크림반도를 뺏길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딱 그 보금도 잘라버리면 길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중간을 딱 잘라버리면 이제 어느 쪽을 방어해야 될지 방어가 상당히 어렵죠. 제가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을 때 우리 아들하고 이제 여기 대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 이 방어 라인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크림 반도부터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이 긴 라인을 그 다 방어하려면 러시아군이 그 전체를 다 방어하려면 엄청나게 길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확 치고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불리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예상했던 게 지금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만약 잘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 잘려갖고 크림반도가 위험해지면 러시아가 그 정전하자 이래가지고 크림반도 이거 우리가 문 거니까 우리 묻고 요 내가 밀고 들어온 거 요거 좀 양보할게 뭐 요렇게 협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최악의 상황은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전 국민 동원령 발령해갖고 전면전 한번 붙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 제공 관련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몸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2판 4판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재건 관련주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거죠.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부분인데요. 오늘 그 인산과 이 종목이 저거 걸렸습니다. 단일가 지정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이제 단일가 지정이 돼버렸죠. 오늘 그림 보시면 아침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있죠. 그림상으로. 이게 막 선으로 연결 짓자면 이 30분마다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게 30분 봉으로 보면 그림이 그려지겠죠. 아니네. 좌우지간에 이렇게 됐는데요. 10분마다 그려야 되죠. 참. 30분마다 아니고. 30분마다 맞는데. 그럼 30분 봉으로 보면 60분 봉으로 봐야 이게 그 선이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죠?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단일가 지정해서 눌렸다가 다시 돌렸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눌렸다가 돌렸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이제 단일가인데 이 종목이 진짜 강하다면 좀 아쉽기는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익 실현하고 싶은 매물이 많을 거라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정말 이 종목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소금 관련한 진짜 대장이라면 강하게 올라왔지만 여기서도 또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강하다면 내일은 이것보다 약간 위에서 끝나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슈팅 나올 가능성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 일단 그 오늘 좀 더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인상가죠.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상한가 나와갖고 130만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130만원인데 오늘 60만원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아가지고 물론 이제 밑에 내려왔을 때 여기 빠졌을 때 여기서 계속 잡아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대장격으로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주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소금 관련주들이 대체로 밀렸습니다. 신성홀딩스도 좀 밀리는 그림이 나왔고요. 막판에 이것도 약간 띄웠네요.
신성홀딩스도 밀리는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대상홀딩스는 하락해 버렸고요. 그 다음 보라티알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이 소금 관련주는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소금을 미리 많이 사놓자 이래갖고 이제 수요가 막 급증하니까 소금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막상 방류가 돼버리고 나면 그 반대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류돼보고 나면 신한소금을 안 사 먹으려고 그러겠죠, 사람들이. 오염수에 이미 오염돼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재고로 묶어놨던, 그러니까 지금 사재기 하기 때문에 가격 오른 거는 맞는데, 나중에 가서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신한소금이 오히려 안 팔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소금 관련주가 약간 끝물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가를 제가 잡는 이유는 그나마 얘는 주겸이니까요. 고열에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 가공하는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주겸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종목에다가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동은 뭐 방송이 횡설수설하네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후반에 올라간 거 보면 신라 SG가 시간에서 한껏 더 가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CJ시푸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한성기업, 그 다음에 동원수산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그 후쿠시마 원전 쪽에 소금이 이제 급등했는데, 소금이 이제 그 인상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상한가까지 가갖고 지금 단위가 걸려버리니까 이것도 못 당겨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거 쉬는 동안에 이제 오염수 방류하니까 그 식품 관련주 쪽에 대충 순서가 보니까 신라 SG 얘가 가장 대장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끼가 있었습니다. 이거 조류독감 막 퍼지고 할 때 이럴 때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인 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얘가 대장 맞네요.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 뭐 소시지하고 수산물하고 뭐 그죠, 뭐 이런 고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걸로 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보라티아를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보라티아를 2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도 그 올라갈 때는 소금으로 올라갔는데요. 소금을 수입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디테일하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보라티알은 소금이다 이러고 소금주 내려가니까 그 소금 대장주가 밀리니까 얘는 이제 2등주니까 밀린다 이러고 이제 막 던지죠. 그래서 빠지는데 제가 봤을 때 얘는 소금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보면 대체로 적습니다. 이거 진짜 그 뭐죠, 시청도 920억밖에 안 되고 유동 물량이 180만 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만약 그 재료만 맞아 떨어진다면.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하는 게 파스타하고 올리브 오일, 토마토 소스 뭐 이런 식자재를 수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뭐 저쪽 그 유럽 쪽에서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식료품 관련주들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실적도 좋아요, 심지어. 그래서 만약에 식료품 쪽으로 해가지고 신라 SG 같은 이런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다면 같은 개념으로 보라티알도 따라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되게 사고 싶어지죠. 그래서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소금 관련주가 밀리니까, 신성홀딩도 밀리니까, 보라티알은 3등주니까 같이 밀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요거 300만원 가지고 있는 종목, 유신이나 뭐 도엔지니어링, SY는 팔면 안 되겠죠. 이건 대장이니까. 대충 요런 거 조금 비중 줄여가지고 유신하고 도엔지니어링 비중 줄여가지고 보라티알을 좀 더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되게 잡고 싶네요. 지금 신라 SG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못 올라간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충 이렇게 해서 여전히 저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 관련한 테마하고 이 두 쪽에 집중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그리고 오늘 하는 뉴스 하나 더 있었습니다. 특수건설이 이게 오늘 올라가다가 꼬리다고 밀렸죠.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살짝 더 갖다 나와 봤는데 이거 올라간 이유는 수도권에 그거 이야기 있습니다.
그 도로인지 철도인지 철도에 지시는데 철도를 지하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권 들어가는데 도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땅 위에 있는 걸 지하로 다 내려버리면 위에가 이제 땅이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하로 내리는데 철도에 지시는데 제 기억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부선 같은 철도가 지상으로 가는 걸 지하로 내려버리면 이 지상에 있는 그만큼 땅을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생길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여담을 말씀드리면 만덕 터널에서 해운대 쪽까지가 그 만덕 터널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하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해운대까지 지하 도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덕 터널에서 복잡한 도심을 뚫고 안 오고 지하 도로로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쭉 달려서 튀어나오면 그게 해운대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하는 뉴스에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돌발 뉴스였기 때문에 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뉴스는 좋았어요. 특수건설이 그런 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뉴스는 좋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급등하면 세력들은 무조건 누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계속 팝니다. 이 정권사 이런 애들은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팔면 이 판단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한 10% 떴는데 막 팔면 바꿔 말하면 10% 이익이란 얘기죠.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팔아갖고 쭉 내리면 나중에 돼서 이쯤 내려왔을 때 사면 이익 챙기고 밑에서 다시 산다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눌러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 손절시키고 그걸 이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챙겨가지고 땡겨 올리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가다 바로 나온 이유는 특수건설이 대장인데 이화공영이 급등해 버렸어요. 23%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대장 자격이 없거든요. 얘는 그 하천 파는 겁니다. 그게 그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대장이 잘못 가버리는 바람에 이화공영 특수건설은 셋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 시절에 이화공영 대장 특수건설 부대장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화공영이 대장 가고 특수건설 따라간다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화공영은 그 지하 도로하고는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뒤로 쭉 밀리니까 특수건설은 이제 이등주니까 더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겠지만 그런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특수건설이 맞을 것 같고 눌렀기 때문에 이 위에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손절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 하락이 멈춰지는 시점에 잡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해놓고 나면 또 후회하는데 그러니까 도엔지니어링하고 유신 요거 100만원씩 줄여가지고 보라티아를 200만원을 추가를 시키는 안 올랐죠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